오늘 또 박 이사님이 박 의원님이 뽑아온 것 좀 보죠. 6,000P 임박, 20만 전자, 100만 닉스에.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6,000P 돌파로 지금 이제 아직은 오늘 돌파 안 했어요. 지금 분위기로는 뭐 돌파가 오늘, 네, 확실시 오늘 됩니다. 네. 돌파하면서 시작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항상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20만 원 목표가 나왔다, 하이닉스 100만 원 목표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뭐 다른 게 사실 불과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럼요. 몇 달 안 됐죠. 근데 벌써 20만 원 전자, 100만 전자 그것도 의미 있는 게 동시에 넘었다라는 게 예. 사실 상당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어제 저도 사실 오후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봤어요. 넘나 그랬더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디 숫자라는 거 있잖아요. 왜. 딱 20만 딱 네, 네. 돌파한다면은 이제 쫙 힘이 좀 빠지는 100만 원 딱 돌파하면 그렇죠. 쫙 빠지는. 근데 어제 그 느낌은 20만 전자 돌파하니까 이제 30만 전자 30만 원 가겠다. 뭐 또 25만 원, 30만 원 뭐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튼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어떤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6,000P를 돌파도 중요하지만 사실 돌파하고 내려가면 의미는 없는 거고 이제 유지를 해주거나 계단식으로 조금 더 네.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은 보면 개인들이 막 밀어 올리고 그다음에 뭐 작년 사실 9월, 10월은 외국인이 막 밀어 올렸고 요즘에는 기관이죠. 네. 계속 밀어 올리더라고요. 자, 두 번째. 어제 2차 전지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일단 뭐 모멘텀이죠. 미국 의회가 중국산 ES 전면 차단하려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거. 네, 이거 말고도 뭐 호재가 이제 배터리 관세 관련돼서 그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부분.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서 이제 상무부가 우리나라의 이제 안보에 위해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이 그 관세율과 관세 기간을 상한선을 두지 않고 그렇죠.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중국산 ESS 중국산이라기보다는 이 원격 이제 중국산 플러스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보와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그럼 중국산이 그럼 우리 모니터링 기능 빼고 수출할게라고 하면 사실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국이 지금 ESS 관세를 43%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이제 ESS 기업들이 중국산을 쓰는 이유는 사실 저는 뭐 가격적인 측면만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뭐가 또 있다니?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지 그렇죠. 않으니까 네, 쓰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갖고 관련돼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 이제 셀 업체들 다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관세 관련돼서는 중국은 지금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LG 엔솔, 이제 SK오는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LG 엔솔, 삼성 SDI는 미국에서 삼성 SDI가 올해 한다는 얘기죠. 네, 올해부터. 그리고 뭐 LNF까지 해서 이제 뭐 싹 다 그냥 뭐 사실 이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 바이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배터리 쪽은 어느 특정 기업에 호재가 생겨서 올라가면 그냥 싹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뭐 좋은 모멘텀이 더블 이제 소위 얘기해 더블 모멘텀이 어제 나와서 이 배터리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좀 고만고만했었었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 나와서 고무적인 어떤 뭐 주가 흐름도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이제 완전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세요? 이제 애널리스트들 분들은 저는 사실 아직은 아니라고 하죠. 이게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는 좀 약간 다른 얘기도 있긴 합니다. 로봇은 지금 머리로는 못 사죠. 가슴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이 네. 머리로 사는 장이냐 가슴으로 사는 장이냐? 이거는 이제 머리로 사도 상관이 저거는 없는 머리와 거고. 가슴이 다 연결되는 그렇죠.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그 리포트 읽어보면 항상 얘기하는 수치로 된 증명을 좋아하잖아요. 아직은 뭐 수치로 증명되기는 조금 이르다. 하지만 가슴으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어떤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한국 시장을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게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요즘에 한국 시장 관련돼서 뭐 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되게 좋은 얘기가 좀 많더군요.
패시브 자금 얘기도 예, 계속 나오고. 미국 시장 투자는 미국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 보면 포모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네, 작년에 우리가 느꼈던 거 뭐 네. 사실 그대로죠. 역대급 불장의 대차거래 잔액 149조. 예, 뭐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럴 법하다 생각이 드네요. 149조 원이면 코스닥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어휴, 많다. 액입니다. 이제 대차거래 잔액과 공매도 잔액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되는데요. 대차거래 잔액은 공매도를 하려고 주식을 빌려놓은 금액의 합입니다. 아직 공매도가 나오지 않은. 근데 공매도 잔액은 공매도를 쳐놓고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려서 그렇죠. 밑에서 사야지 하고 그 일단 공매도가 나간 금액이 이제 공매도 잔액인데 이게 이제 149조 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올해 초에 110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불과 2달도 안 된 올해 초에 110조 원이었었는데 그러면은 거의 30% 들었다는 얘기네. 30조 원이 그렇죠. 네. 30조 원이 거의 30%가 어. 2달도 안 돼서 이제 늘었는데 주로 어떤 종목에 이제 이 대차거래 잔액에 집중이 돼 있냐면 뭐 그냥 이 종목들은 공매도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군들. 지금 이제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삼성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1등, 하이닉스 2등,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LG엔솔이 3위, 현대차가 4위,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 셀트리온. 다 대형주들이네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은 사실 이 뭐 공매도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거기가 뭐 뭐 발굴하는 데니까. 네, 1년 내내 공매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역대급 사상 최대는 뭐 사실 이거는 뭐 올라가면 같이 느는 거긴 한데 2달 전보다 30조 원이나 늘었다라는 것은 사실 좀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 장이 좀 한번 꺾일 거라는 주가가 그런...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팔려고 준비를 한 글쎄.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 조금 한 번 정도 휘청할 가능성이 이걸로 인해서 149조 원은 다시 말씀드리죠. 코스닥 시가총액 3분의 1이거든요. 코스닥 시가총액 3분의 1. 네. 자, 외국인 국장 떠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ETF로 투자 늘렸다. 최근 5거래일만 놓고 보면 외국인은 현물은 다 팔았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우리가 보통 코드로 EWY라고 부르는 이제 아이쉐어즈 MSCI 국내 주식에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네, 네. 미국 ETF. 네. 그렇죠? 그 이제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코리아 ETF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30%, 하이닉스가 20%, 그다음에 현대차 요게 거의 다 하거든요. 그 밑으로는 굉장히 좀 미미하고 그 포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로 기사를 썼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 미국에 있는 아이쉐어즈 사우스코리아 ETF로 일주일 동안 지난주 일주일 동안 1조 원 넘게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ETF라는 건 1조 원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으면 누가 1조 원어치 팔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매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쓰신 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막 한국 주식이 좋아서 막 ETF를 막 사고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국내 주식이 올라가면 미국에 상장된 ETF도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뭐 1조 원어치 사고 5천 원어치 팔았다 그러고 5천 원어치 순매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ETF이기 때문에 1조 원어치 샀으면 1조 원어치 누가 판 그렇죠. 거기 때문에 순매수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수급 얘기할 때 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냥 뭐 거래가 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당연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ETF 올라가니까 거래가 느는 거긴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0.1%도 그러면 저거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네. ETF의 자금, 네. 뭐 기자가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쓰지는 않았을 수 네. 있어요. 근데 이거 아마 약간 기획성 기사 같긴 한데 EWY 네. 그거에 돈이 계속 그 스타크가 늘어나는 거는 지금 시총이 한 22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시총이랑 관계없이 네. 그쪽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종하는 것 자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뭐 100% 똑같이 움직이는 않습니다. 어차피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 문제도 그렇죠. 환율이 있고 움직이고 한데 있죠. 어차피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거의 50%를 담고 있어서 그 가격을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뭐 많이 들어오면 사실 뭐 이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그 매수가 들어오긴 그런 하죠. 거잖아요.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파는 거랑 똑같이 반반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좀 잘못된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ADR 사는 거 말고는 없어요? 뭐 이것도 있죠. EWY 네, 있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한다고 그 올해 극초에 작년 말인가요?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예, 예. 그거를 좀 쉽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증권사마다 다른데 미국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시장 주식 살려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려면 증권사마다 안 들어와도 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들어서 계좌도 만들고 가서 리쥬란도 한 대 맞고 네. 뭐 관광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는 편의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하이닉스, ADR, 뭐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 것도 결국 이제 그만큼 해외 쪽에서 국내 뭐 대형주들이겠지만 아직은 관심만큼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는 오늘까지 사면 3% 더 번다. 이 배당 그 얘기죠, 이거. 네, 뭐 우리 보통 저희는 뭐 12월 말에 뭐 배당 그 뭐 기준일이 잡히는 걸로 마지막 거래일이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금융주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사면 내일이 이제 배당 낙이고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배당 기준일이 될 텐데요. 오늘까지 사면은 금융주들 배당을 탈 수 있는 금융사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걸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KB금융을 사면 KB금융이 뭐 1,000원을 주당 1,000원을 배당을 해준다 그러면 네. 그걸 받으려면 오늘 무조건 사야 된다. KB는 일단은 뭐 그 기말 배당도 하고 아니 뭐 저 그냥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좀 자세히 네. 좀 알아보죠. 그냥 간단히 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꼭 준비를 해야 돼서 요걸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그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 이제 배당 기준일 두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164곳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조사가 좀 됐고요. 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지수 18% 상승했는데 코스피 고배당 지수가 25% 상승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에 50 종목 들어 있는데 대부분 증권사, 은행, 뭐 그다음에 뭐 KTNG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배당 지수는 사실 저희가 이제 사고 파는 건 아닌데 이거를 이제 벤치마크하는 이제 ETF들이 있죠. 그 ETF들이 이제 액티브로 있는데 그 상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죠. 네. 밸류업이랑은 좀 약간 다른 다르다고, 개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배당 성향이 이제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작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증가한 기업이 이제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데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사야 되는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사이즈가 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배당수 분리과세 이걸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네. 요 내용이 딱 중요하고요. 네. 일단 배당 기준이 까지 그 내가 주주 명부에 올리려면 오늘 사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인데요. 이제 여기 신한지주는 빠졌습니다. 신한지주는 지났습니다. 신한지주는 이제 이미 다 끝났어요? 네, 배당 기준 지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연에 한 번 배당하는 기업은 오늘이 이제 막차를 타는 날이고 이제 기말 배당을 하는 금융사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사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연말 배당 딱 한 번 하는 기업이 이제 여기 이제 IN 금융주주 과거 이제 DGB 이제 IN 금융주주가 연말 배당 딱 한 번 하기 때문에 오늘 사셔야 됩니다. 오늘 사셔야 되고 이 약간 색깔 다르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연 토탈 그 배당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에 있는 거는 이번에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B금융 왜 이렇게 1%밖에 안 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연 토탈로 치면 거의 4% 근접하는데 이게 지금 금융주들이 사실 이번에 배당을 굉장히 짜게 주는 겁니다. 과거보다도 좀 내려갔어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시겠어요? 네.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왜 배당을 안 해줘? 네, 좀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높게 주는 거는 이제 지방은행 쪽들도 많이 주긴 하는데 사실 내가 한 큐에 어떤 뭐 배당을 많이 받겠다 그러면은 요 IM 금융주주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면 내일 또 배당락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금
현금 배당 기준만큼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금융주도 조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3차 상법 개정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 뭐 배당락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요때 딱 좀 그 뭐 배당락이 좀 해가지고 해서 주가가 네. 조금 이렇게 또 좀 약간 조정 보일 때 들어가는 네. 것도 괜찮겠네요. 과거 같았을 때는 금융주들의 배당을 그냥 그 안전한 금융주 사놓고 배당을 내가 그냥 보너스로 받겠다는 개념이었었는데 지금은 주가 상승률이 맞아요. 사실 뭐 시장을 뭐 거의 주도한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금융주들 한 이틀, 2, 3일 정도 조정 받아서 이제 배당까지 노리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증권주만 놓고 보면 올 1분기, 아니 1월, 2월 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태반이잖아요. 네.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그 기대가 컸고, 그럼 이제 법이 이제 본회의를 아마 오늘 뭐 또는 아마 내일 통과될 가능성도 있던데 하여간 통과된다고 치면 올해 사실 이 정도 했으면 수익률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더 기대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는 한해 농사 다 수익률로만 보면 한해 그러니까. 농사 다 지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사상이 뭐 말씀드리기 좀 약간 구태의연한 증시 속담이긴 한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저는 뭐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적어도 증권주 물론 올해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좋겠지만 증권주들이 올해 이만큼 오른 거에서 추가로 더 뭐 좀 의미 있는 수익률을 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끝났다. 뭐 끝났다라기보다 이제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제 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는 뭐 그렇죠. 영원하다라고 봐야죠. 예, 예. 그 예전에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장 좋을 때는 어쨌든 증권주가 결국은 1등 아니면 2등이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 말씀드린 이유 증권주와 또 금융주들이 또 별개로 있으니까 금융주들도 좀 올랐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관심주 한번 네, 감신주 하겠습니다. 해성DS 해성DS 저 PCB 쪽이잖아요. 네. 뭐 리드 프레임 리드 쪽이 프레임. 그 매출은 훨씬 압도적이죠. 70%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리드 프레임은 이제 칩이랑 기판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용이 이제 많이 쓰이죠. 자동차는 흔들리기 때문에 리드 프레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가격 전거래액을 이제 전 세계 글로벌 2등이기 때문에 뭐 대만 업체들이 1등들이 좀 뭐 1등이나 대부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2위거든요. 리드 프레임. 근데 대만 업체들이 작년서부터 가격을 계속 올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리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 올라서 실적 좋아지고 그 MLCC 가격 오르니까 실적 좋아지고 그다음에 리드 프레임 가격 올리니까 실적 좋아지고 똑같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네도 가격이 오르면 네. PCB 업체들이 지금 나눠지잖아요. 지금- 가격이 올랐을 때 지금- 정가할 수 있는 데가 지금은 없는데. 리드 프레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리드 프레임도 해성DS가 이게 메인 저 사업인데 구리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이제 정가를 시킬 네, 수 있는 네. 힘이 있는 데다. 그렇죠. 전 세계 넘버 2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해성DS 모멘텀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성DS가 이제 이 DDR4, DDR5 이제 기판을 만드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대만의 네노라는 그 외주 이제 우리가 보통 오사트라고 얘기하는 쪽 거의 다 거래를 하는데 좀 특이한 그 생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릴투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 그 이렇게 풀어내듯이 네. 기판을 끊어서 만드는 게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그 효율성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굉장히 가격 높겠네요. 경쟁력이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DDR4 대비해서 5는 더 비싸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DDR5를 전에 좀 약간 늦어지면서 약간 기대감이 죽었는데 지금 이게 DDR5가 뭐 HBM 팔리면 팔릴수록 DDR5는 같이 팔린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쪽이 가장 강력한 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릴투릴 이제 생산 공법으로 이제 수율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뭐 경쟁자가 없다라고 봐도 된다. 이제 근데 수율이 확보가 좀 안 된 거예요. 네, 원가적인 측면에서 거의 다 뭐 저는 괜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뭐 문제시 된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도 좋고 네. 지금 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죠, 바로. 간단히 예.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좋네요. 한 3달 정도 횡보하다가 상단은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뭐 수급이 수급이 좋네. 뭐 이렇게 자로 잰 듯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다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도 많이 늘었네요, 확실히. 네, 어제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어제 PCB 업체들이 다 괜찮았는데 해성 DS는 PCB 쪽보다는 리드 프레임 쪽이다. 그리고 DDR5다. 리드 프레임은 이제 그냥 안정적인 어떤 걸 갖고 아. 가는 거고 성장은 이제 PCB로. PCB로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또 PCB 쪽으로 해서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해성 DS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